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아찔했던 실화입니다. 만약 그 순간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단 5분 만에 모두 잃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구해준 건 경찰도 은행 직원도 아닌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저를 구해줬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나 주변에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72인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퇴직자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화요일 오후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바뀔 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오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목소리가 너무나 진지하고 권위적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 박민호 수사관입니다. 김영수님이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온다는 게 무서우면서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김영수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서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님의 신분이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세탁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수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돈 세탁이라니 제가 그런 범죄에 연루될 리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검찰에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수사관님,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김영수님, 저희도 님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범죄에 악용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님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두면 님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해요. 안전조치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검찰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든 금융보호계좌라는 게 있어요. 님의 모든 예금을 일시적으로 그곳으로 이관하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수사가 끝나면 바로 원래 계좌로 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보호계좌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가 동결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내하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늦으면 계좌가 동결돼서 돈을 뺄 수도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급박한 상황이라는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바로 외투를 입고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김영수님,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할 때 직원이 용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는 부동산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수사는 극비사항이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범인들이 눈치채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갔더니 직원이 정말로 용도를 물어보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부동산 계약금이라고 했더니 별말 없이 처리해 줬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니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은행에서 나와서 다시 전화를 받았더니 이번엔 한국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 김영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금융보호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정확히 받아 적어 주세요. 국가기관 전용 계좌라서 번호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준 계좌번호가 정말 이상했어요. 일반 은행 계좌번호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거든요. 뒤에 영문자도 섞여 있고요. 혹시 이 계좌가 정말 정부 계좌가 맞나요? 번호가 너무 이상한데요. 제가 의구심을 표현했더니 당연히 정부 계좌죠. 보안을 위해서 특수한 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빨리 송금해 주세요.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상대방이 조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서 은행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는 건데 정말 안전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더군요.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전화 받으면서 송금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돌아보니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누구지? 제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사기꾼의 동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우연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검찰에서 직접 전화한 건데 발신자 표시에도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나왔어. 할아버지, 발신자 표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검찰이나 한국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금융보호계좌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전화 끊으시고 112에 신고하세요. 젊은이의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가? 그럼 내가 지금 사기 당할 뻔한 건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젊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그 돈을 송금하셨다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제서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 젊은 친구가 없었다면 정말로 전 재산을 잃을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빨리 송금해 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이가 제 전화기를 받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그만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자 전화가 바로 뚝 끊어지더군요. 봐요, 할아버지. 진짜 공무원이었다면 절대 전화를 끊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교묘한 수법이라니. 만약 이 젊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후 젊은이와 함께 근처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최근에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특히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죠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제가 젊은이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금융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관련 논문이나 사례들을 자주 찾아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전화 받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저 같은 노인을 도와준 거잖아요. 젊은 친구가 정말 많이 공부했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요즘 이런 범죄가 너무 많아져서 정말 걱정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다고 해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까지 사칭하고 심지어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기억해 두세요.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융보호계좌나 안전계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급하다고 재촉하는 것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그날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정말 아찔했어요. 검찰청 발신자 표시, 전문적인 용어들, 그럴듯한 설명까지. 정말 완벽한 연기였거든요. 만약 그 학생이 없었다면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을 거라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다시 은행에 가서 그 학생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턴 기간이 끝나서 벌써 학교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연락처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해서 참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 친구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먼저 아파트 동네 어르신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경로당에 가서 여러분, 제가 큰일 날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아이고, 영수 씨가 정말 위험했구만.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는데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끊었어.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네.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어. 다른 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전도사가 되었어요. 누군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바로 달려가서 그거 사기야. 절대 속으면 안 되라고 말해 드리거든요. 얼마 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관련해서 전화 왔는데 계좌번호 달라고 하더라고 하시길래 바로 그거 사기예요. 절대 알려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 보이스피싱이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학생 덕분에 단순히 돈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관심하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 친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죠. 저는 그냥 은행 직원이거나 경비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융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전공 지식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분명히 훌륭한 금융 전문가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법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어떤 기관이든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런 전화가 온다면 100% 사기입니다. 두 번째, 금융보호계좌나 안전계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만든 특수 계좌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발신자 표시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검찰청이나 경찰서라고 나와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확인하고 싶다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번째, 급하다고 재촉하는 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세요. 다섯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의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나 182번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이런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을 보신다면 그 학생처럼 용기를 내어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졌다고 해요. 택배 관련 사기, 대출 사기, 투자 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기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수법이 교묘해져도 기본 원칙만 지키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급하다고 재촉하면 무조건 사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저는 이제 그 학생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지만 그 친구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작은 사회 공헌을 하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상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뻐요. 그 학생에게서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는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려요.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런 위험성에 대해 꼭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상의하세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 학생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